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CPI, PPI 등이 동시에 높게 나오면서 국채 시장과 환 시장의 변화가 사실 굉장히 돋보이는 아주 멋진 한 주였습니다. 저번 주 내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중앙은행하고 재무성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4월이 아니다. 우리 빠르면 바로 내일 모레 있는 일본의 중앙 금리 결정 회의죠. 다음 주 3월에 있을 일본 통화정책 회의에서부터 우리 이미 긴축으로 통화정책을 돌릴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언사를 자꾸만 언론에 흘려갖고 시장이 지금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더 임금이 선순환으로 인플레를 견인하는 그런 증거를 더 봐야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고 매번 신중하게 이랬다 저랬다 이쪽 논리를 동시에 피기도 하지만 확실히 지난 며칠간 한 4, 5일간은요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이 확실하다. 더 이상 뭐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긴축으로 드디어 일본도 돌아설 환경이 거의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낙관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흘러나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이번 주에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임금 인상을 다 결정을 해버렸죠. 노조들이 우리 돈 물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우리 임금도 이만큼 올려줘 하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어? 우리가 정말 선심 써서 정말 크게 올려주지 하고 엄청나게 다 올려줘 버렸습니다. 사실상 일본 중앙은행 총재 우에다는 몇 달 전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년 봄에 있을 임금 협상, 춘투 협상 결과를 보고 기업들이 임금 많이 올려주면 결국은 인플레가 그대로 고착화된다는 거니까 그 결과를 보고 움직이겠다, 긴축을 하겠다. 즉 기업들이 임금 많이 올려주면 우리는 긴축 드디어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미리부터 해왔죠. 그 약속을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 주에 이렇게 난리가 나고 설레발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이미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일본이 할 거다라는 배팅이 이미 50%를 넘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전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이 드디어 4월이 아니라 예정보다 빠른 3월부터 금리 인상할 거다 이 얘기가 여기저기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 블로그에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또 와서 보시고요. 예. 바로 어제까지 일본의 대기업들 여러 군데서 노사 협상을 하면서 나온 임금 상승률이 평균을 내보니까 5.28%라는데 이것은 일본 경제에 있어서 33년 만에 최고치로 임금을 올려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에다가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드디어 시전을 할 것 같다. 또한 일본 재무상도 이게 높은 고위 관리도 나와가지고 불과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모른다.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신중론을 폈던 사람인데 일본 도요타 등 이 대기업에서 이렇게 줄줄이 엄청난 임금 상승 협상 결과가 나오니까 이 사람도 바로 이틀 전에 나와서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강력한 임금 인상이 드디어 나왔다. 우리도 이제 변해야 될 때다. 이런 언사를 또 흘려버렸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뭐냐? 바로 가장 최근 어젠가 그젠가 나온 뉴스인데 일본의 유력 경제 일간지죠. 니혼게이자의 신문. 이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중앙은의 어떤 금리 정책의 결정에 대해서 미리부터 어떤 언지를 받는 그런 뿌락치인 것처럼 마치 미국 월스트리트지 닉 티밀하우스 기자와 같이 중요 어떤 기밀 정보를 받고 미리 이렇게 시장에 흘리는 역할들을 주로 해왔던 그런 일간지인데요. 이 경제신문에서 바로 엊그저께 이런 기사가 나오죠. 드디어 일본이 단기금리 마이너스 제로금리를 끝내고 이제는 플러스 금리로 0에서 0.1%로 인상할 계획이 있다. 어디서 들은 정보인지는 말을 안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흘립니다. 드디어 마이너스 제로금리가 아니라 플러스 금리로 돌아설 것 같다. 실제 이렇게 수치까지 내고 자 이러면 시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 엔화 강세로 가는 거냐? 너무 오래 기다렸다. 너무 힘들었다. 그렇죠? 작년 한 해 동안, 금년까지 1년 동안 우리나라 일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최근에 와서 반도체도 사고 도요다도 사고 했을지 모르지만 가장 많이 산 건 결국 뭐다? 일본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해지 상품이었다. 그건 왜 그러냐? 미국은 결국 금리 인하를 금년에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채권 가격은 드디어 바닥치고 올라갈 것이고, 또 일본도 결국 못 버티고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지금까지 막 145엔, 150엔까지 치솟던 일본 엔화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엔화 강세로 돌아설 것이니까 바로 일본의 시장에 가서 일본 엔화로 거래하는 미국 국채 상품을 사버리면은 하다못해 일본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게 좀 늦어지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결국 나는 돈 벌 거고, 미국이 금리 인하 늦더라도 일본이 결국 엔화 강세로 돌아서면 그것 때문에 해지가 어느 정도 손해는 덜 볼 거고, 만약에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따따블로 먹는 거고. 야, 이거 너무 좋네. 도저히 손해를 볼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아무리 봐도. 월가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계속 추천했고 매번 바람 잡았고, 우리나라 경제 유튜버들, 경제 전문가들 나와서 다 확대 재생산했고, 그래서 작년부터 꾸준히들 사셨죠. 근데 금리 인하 매번 금방금방 한다더니 자꾸 늦춰지네. 그리고 달러는 계속 약세로 빠진다는데 1년 내내 점점 강세네. 엔화는 강세로 돌아선다고 작년부터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계속 150엔까지 그냥 까딱까딱. 너무 힘들죠? 도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계속 물타기 계속 1년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요새 와서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1년 전부터 미리 들어간 사람 지금 너무 힘들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다뤘던 것은 1월 19일 날 제가 만들었던 엔화 관련 영상이었죠. 자, 이번에는 진짜 엔화 강세로 드디어 가는 걸까요? 두 번이나 크게 뒤통수들 맞으셨는데. 아니면 이번에도 또 한 번의 페이크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바이든 선거 지원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 훨씬 운신의 폭이 작아진 게 미국 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제 일본 중앙은행 BOJ가 총대 메고 다시 한번 나와서 이런 자꾸 언사를 흘리고 움직임을 보이고 실제 금리 인상에 뭔가 움직임을 첫 발을 떼면서 국제 채권 시장에서 야, 드디어 일본이 국채금리 조정하면서 엔화 강세로 간다 긴축으로 하니까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가 결국 회귀될 거다. 청산이. 드디어 이거냐 하면서 미국 국채 가격에 큰 손이 없어지네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다시 떠올리려는, 미국은 스스로 그렇게 못하죠. 스스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보일수록 연준하고 바이든 민주당이 미국 경제를 망치네 하고 선전해서 선거전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먼저 나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나서서 저런 움직임을 보이고 그 결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야,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일본 놈들이 갑자기 저짓한다고 해서 우리 국채 금리가 영향을 받네? 라고 비난을 면할 수가 있죠. 왜 국채 금리를 쳐올리나요? 중국 힘들으라고. 중국 지금 살아나려고 노력하는데 살아나지 말라고. 모든 전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장기채 금리, 달러 외환 금리 올리면서 위안화 자꾸 약세에 빠져서 함부로 재정 부양책, 통화 완화책 중국이 더 내놓지 못하고 중국 부동산 한 번 더 빵빵 터져라 하고 중국 죽이려고 하는 거죠. 금년에는 대선 때문에 미국이 작년만큼 환율 시장과 국채 시장에서 모질게 못 나온다. 바이든 보호해 주니라고. 그래서 중국이 이번 기회를 보고 1월 말부터 엄청나게 지금 3월 초 중국 양회까지 최고였던 정책들과 통화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를 막 하면서 재정 부양책 내놓으면서 살아나려고 지금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미국이 니놈들이 작년만큼 우리한테 모진 공격은 못할 것이다. 대선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번에도 제가 대신 총대 메고 뭐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전세계 국채 금리를 자극하러 나온 것인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내일 모레 19일에 일본 중앙은행 금리 정책이 이번에는 미국 연준보다 하루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중국은 지금 좀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금년 들어서
1월 달하고 2월까지 계속 이어지던 전 세계 분위기는 뭐냐? 미국이 조기 금리 인하 3월부터 한다. 그런 분위기. 인플레이션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늦출 이유가 없다. 다들 그거 기대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중국도 2월 초에 시작하는 춘제 연휴 기간에 맞춰서 1월 말부터 이미 아주 대규모 내수 부양 정책, 부동산 부양책들을 아주 본물 터지듯이 막 하루에 2개, 3개씩 계속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쭉 다시 중국 경제를 끌어올려서 3월 초에 있을 대대적인 행사 양회에서 시진핑이 딱 앞에 나와서 멋있게 과감한 재정책과 경제 성장률을 선언하면서 즉 금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고 그 틈을 타서 이번에는 정말로 중국 경제 반등시켜 보려고 아주 빌드업을 차곡차곡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거죠. 작년에는 코로나에서 오미크론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작년 춘제에도 단오에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제를 일으키려고 중국이 했었죠. 1년 전에. 기억들 하시나요? 하지만 2월달 정찰 풍선 사건부터 터뜨리면서 전 세계 다 같이 중국 다구리 놓자 분위기 몰고 가면서 미국과 서방연합이 경제, 금융 공격 계속 고금리로 또 일본 우에다가 여름부터 나와가지고 우리도 이제 금리 긴축으로 돌아서 볼까? 소문 퍼뜨리면서 어땠습니까? 전 세계 채권 금리를 막 올리면서 결국 중국 부동산 빵빵 터지게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은 된통 쳐맞고 작년에 쓰러졌었지만 이제 금년엔 다르다. 미국이 대선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제 돌리고 그쪽으로 눈치를 봐야 한다. 미국도 경제정책 긴축 못한다. 그 틈을 봐서 1월 말부터 이렇게 중국이 각 잡고서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추진을 해온 겁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중국의 주식시장, 내수, 부동산 이런 것들이 춘제기간 전후부터 해서 3월 초 중국 양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약 한 달에서 한 달, 한 보름 동안 중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기대에 맞춰서 실제 바닥 찍고 슬금슬금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상하이 지수입니다. 중국 상해 지수 여기 보십시오. 한없이 추락하다가 2월 초부터 다시 한번 중국에서 증시도 살려고 경제도 살리려고 각종 부양책,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심지어 상해 지수 이런 거 전체 지수를 지금 일본이 그런 것처럼 중국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압력을 넣어서 자기들 주식을 자사주 매입하듯이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공매도도 완전히 금지를 막 하고 하면서 끌어올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실제로 2월 초부터 쭉 상하이 증시가 크게 반등한 겁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50일선도 못 넘고 매번 떨어졌는데 50일선, 100일선 치고 올라서 200일선까지 언제까지? 양회 끝나는 날까지 치고 오른 겁니다. 지금. 홍콩의 항생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치고 올라왔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대출 우대금리 5년 만기 부동산 대출에 관련되는 거를 엄청나게 사람들 예상보다 훨씬 급하게 내려서 금리 인하를 해서 시중에 부동산을 살리고 돈을 풀었죠. 그것만 아니냐? 금리 인하만 한 게 아니라 PF에 5조 대원 나라에서 융자를 하면서 어떻게든 부동산 살리겠다. 그동안은 미국이 항상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높고 미국의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니까 자꾸 외환 유출되고 위안화 약세에 빠지면서 경제에 더 큰 타격이 오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못했었죠. 전전긍긍 참기만 했지만 이제는 기회다 하고 가드 내리고 카운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증시나 어떤 부동산 정책 말고도 지금 보면은 2월에서 3월까지 보니까 실제 외국인 관광객이 2배 늘어났습니다. 많이 노력했거든요. 또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도 드디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바닥 찍고 반등하면서 춘제의 어떤 정책들이 효과를 보고 저런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면서 중국 소비자 물가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1월, 2월 수출과 수입도 늘어나면서 뭔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좋죠. 애초에 중국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미국이 트럼프하고 이제 드디어 맞짱 뜨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피해갈 수 없구나. 사실 9월 말부터 미국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트럼프에 대한 그 지지도가 바이든에 대한 지지도를 20% 가까이 상회한다. 그런 안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당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결국 24년도에 리매치 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뭔가 대응을 꾸려야겠구나. 그때부터 머리를 굴렸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년도에 미국에서도 계속 이런 고금리와 국채금리 그 다음에 달러 강세로 쭉 가면서 잘못하면 미국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제 변수를 안정화해야겠다. 왜냐하면 나쁜 일 생기면 경제 실패에 책임을 지고 바이든이 결국 공격받고 트럼프가 이기게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작년 11월부터 파월이하고 옐런이 나와서 미리부터 금년 3월부터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미리 빠르게 하면 되지. 인플레이션 이미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뭔 상관이냐. 그런 식으로 설레발치고 금리 인하 천명했죠. 갑자기 슈퍼 비둘기가 됐었죠. 전 세계가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중국도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보니까 얘네들 11월 대선 때문에 꼼짝 못하는구나. 함부로 경기 침체를 일으킬 만한 액션을 이제는 못 취하겠구나.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나타나게 되면서 예상보다 자비롭게 먼저 연준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겠구나 판단을 했죠. 그래서 중국이 드디어 1년 동안 가드만 올리고 방어만 하다가 2024년 춘제 며칠 전부터 가장 파격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 내수 부양책 연이어 내놓고 이어지는 2월 초에 춘제에서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합심해서 대대적인 쿠폰, 내수 부양 유도하면서 동시에 아까 본 것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던 중국 증시에 마치 일본이 그러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매수자로 참가하기도 하고 공매도나 증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최대한 완화하면서 증시 상승을 유도해서 저렇게 끌어올렸고요. 또한 춘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외국 투자자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국제 행사 세미나 하면서 경품 추천해서 옥장판도 주면서 우리의 새로운 투자 전략으로 너희들 외국인 투자에 우리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진짜 우리 변하겠다. 한 번만 믿어달라. 큰절하고 무릎 꿇으면서 환심 사려고 노력했던 것들 뉴스로 봐서 알고 계시죠? 그렇게 쭉 끌어올려가지고 마침내 3월 초에 있던 양회에서 시진핑이 일선에 직접 나와서 다 비켜라. 내가 직접 챙기겠다. 나와서 지난 한 달여간의 2월 한 달여간의 경제 반등 움직임에 이제 시진핑이 직접 휘발유 확 뿌리고 불길을 확 살려보려고 그런 멋있는 장면을 딱 기획을 해놨던 거겠죠. 하지만 그 꼴을 못 보는 미국과 일본이 이번에도 합심해서 딱 그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져오르고 했던 양회 기간에 맞춰서 미국은 10년물 국채금리를 꾸준히 끌어올린 거 저번에 우리 계속 봤었죠. 지금까지. 그리고 일본도 왜 그런지 이유 없이 달러당 150엔 이상으로 엔화 약세로 엄청나게 유지를 계속 하면서 양회 기간에 최대한으로 끌어올려갖고 결국은 중국이 더 이상 뭔가를 내놓고 싶어도 더 큰 부양책을 내놓고 돈을 더 풀고 싶어도 그 딱 양회 기간에 맞춰서 최고로 달러 강세와 최고로 국채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보폭으로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를 굉장히 고심하면서 망설이도록 유도했었죠. 그게 바로 이때 3월 6일에 찍은 중국 양회 쌈 싸먹은 미국이란 영상의 내용이었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마지막에 모두가 들썩일 수 있는 큰 거 한 방 바주카포를 양회에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딱 시진핑 얼굴도 달고 체면도 달고 분위기 확 몰아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저런 미국과 중국의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공격 때문에 결국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더라 그런 수준으로 양회는 폐막을 했죠. 다시 바로 그 이후에 S&P 글로벌 같은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빠르게 치고 나와서 뭐 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큰 거 못 내놓냐 이런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뭐 진짜로 니네가 중국이 경기 회복한다고? 택도 없다. 내가 볼 때는 니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야. 저주를 잔뜩 저주만 잔뜩 하고 그러면서 니네 중국이란 나라 전체의 신용 등급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강등시킬 수도 있어. 괜히 찌끄르는 거죠. 한번 찬물.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쭉 꾸준히 끌고 올라와서 아니 미국 조만간 3월 5월 뭐 계속 금리 인하 어차피 몇 달 안에 한다며. 근데 이상하게 금리를 계속 끌어올렸죠. 그래서 2월 말부터 양회가 있는 때까지는 거의 굉장히 위험한 4.338 근처까지 쭉 유지시킨 거 우리 봤었죠. 이러니까 중국이 양회에서 멋지게 불꽃놀이 한번 터뜨려서 중국 경제 진짜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 하려다가도 못 살리죠. 여기서 그렇게 돈을 더 풀었다가는 중국 경제 절단나죠.
당시의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도 양회 기간까지 계속 103.8이 이 중요한 의미 있는 수준 위에서 상당히 높은 달러 강세를 유지하죠. 이거 왜 그러지? 조만간 금리 인하한다니까 달러 약세로 빠질 거라고 작년부터 1년 넘게 노래를 불렀는데 달러가 다시 금년 들어서 계속 강세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뭐였냐? 엔화의 움직임이었죠. 엔화가 지금 결국 일본은 3월 4월 춘투부터 엔화 강세로 간대. 그러면은 당연히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엔화를 계속 약세를 일부러 환율 시장에서 방어를 안 하고 용납을 해주죠. 심지어 맨날 말로만 우리 환율 시장 지금 지켜보고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 관리들이 나와서 말하면서 입만 뻥긋하고 절대 관여를 안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웃긴 현상이 일어나죠.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제 일본은 조만간 미국이 조만간 금리 인하하듯이 일본은 반대로 조만간 금리 인상할 거야. 엔화는 강세로 갈 거야 하는데 엔화가 계속 약세로 빠집니다. 결국 3월 양회 기간에 중국 양회 기간에 맞춰서 150엔대 이상에서 계속 용납을 합니다. 150엔 이상으로 계속 버티는 거 일본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도 그냥 용인을 하죠. 말만 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끌어내리죠. 덕분에 우리나라의 달러 원 환율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만간 지금 다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일본은 반대로 금리 인상하면은 달러 약세로 막 빠지면서 우리도 지금 워낙 하늘 높은 줄 모르고 1300 막 40원 두드리려고 하는 이 지금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안 떨어지죠? 1330원대에서 계속 노는 겁니다. 박스권에서. 뭐지? 문제가 뭐지?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 위안화도 양회 시즌에 맞춰서 많이 좀 안정시키면 좋을 텐데 계속 붕붕 뜹니다. 그래서 결국 양회는 그렇게 뭘 내놓으려다가도 차마 겁이 나서 못 내놓고 흐지부지하게 끝났죠. 양회가 끝나자마자 그때 한번 같이 보여드렸죠. 일본의 엔화가 양회에서 별다른 내용 없다 소식 나오자마자 그날 오후부터 밤중에까지 여객시장에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갑자기 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뚝뚝 150원 아래로 허겁지겁 떨어뜨리는 거 우리 그때 같이 봤었죠. 이 보십시오. 추세 밑으로 뚝뚝 떨어뜨리는 거. 일본에서 환시장에 개입을 한 거죠. 아이고 그동안 힘들었다. 양회 끝났으니까 우리도 좀 잠깐 숨 좀 돌리자 내린 겁니다. 미국도 3월 초부터 지금 그 지역 중앙은행들 도와주는 BTF 프로그램이 끝났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으면 그 지역은행들, 부실한 지역은행들이 지금 흔들리는 게 뭡니까? 상업용 부동산하고 또 미국의 장기채를 들고 있어서 그 손실이 큰 거죠. 금리가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되는 이 10년물 장기채 금리 같은 게 내려와야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양회 끝나니까 미국도 얼른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내렸습니다. 숨통을 좀 틔워주는 거였죠. 제가 항상 4.0에서 4.338 요 박스권에서 지금 가면서 어떤 파도 타기 놀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4.0 수준까지 급하게 지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회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너무 힘들어 하다가 지금이 기회다. 이 큰 파도를 타자 해가지고 쭉쭉쭉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박스권을 벗어나서 아래 박스권으로 아주 이날 어디까지 내려갔었습니까? 거의 뭐 1300원 가까이 지금 1300원 가까이도 한번 쭉 이렇게 내려갔었네요. 굉장히 우리도 이때 큰 노력을 많이 했죠. 이런 기회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만 그랬겠습니까? 중국의 위안화는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의 위안화도 양회 기간까지는 힘들었지만 다시 이제 또 며칠 만에 정말 치열한 어떤 흐름들입니다. 쭉 끌어내리면서 요 밑으로 내리고 싶었겠죠. 요 파란 선 보이시죠? 요 밑으로 좀 내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너무 큰 욕심이었나요? 여기까지 딱 걸려서 여기서 더 이상 못 내리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주가 시작된 겁니다. 지난 한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의 CPI, PPI가 높게 나오면서 금리나 그런 기대감은 더 물 건너 가버렸고, 그 다음에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일본에서는 갑자기 나와서 우리 뭐 4월까지 못 기다려. 우리가 얼마나 성질 급한 놈들인데, 우리 이제 3월부터 막 우리 긴축으로 갈 거야. 놔, 말리지 마! 하면서 또 바람 잡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게 다 어떤 움직임입니까?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다시 또 솔솔솔솔 올라가고 이제 드디어 안정되나 했더니 일주일 사이에 다시 솔솔솔 올라오고 달러 드디어 약세로 빠지나 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죠. 사실 저번 주에 어떤 이벤트가 중국에서 있었냐면 저번 주말에 이틀 전이죠. 3일 전에 1년물 금리를 또 결정하는 날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1년물은 뭐냐? 5년물은 부동산 금리지만 부동산 대출 금리하고 연관되지만 중국에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의 금리라는 건 뭐냐면은 가게와 기업한테 우리가 직접 가서 받는 대출입니다. 가계 대출이나 이런 금리. 그래서 요것도 지금 내려줬으면 좋았죠. 그러면 더 내수가 살아나고 이 모든 지원책이 오면서 더 가능성이 중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나는 건데 그 전에 2월 달에는 왜 못했습니까? 저런 식으로 갑자기 달러 강세가 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쳐오르니까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살려보겠다고 파격적으로 중국 부동산 금리는 내렸지만 일반적인 대출 금리는 그것까지는 차마 못 내린 거예요. 그랬다가 더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부작용, 역효과가 더 나고 중국 경제가 절단 날까봐 못 내렸던 거죠. 그런데 양회 끝나고 나니까 또 살만하게 내려갔죠. 전체가. 그러니까 중국도 한번 사실상 저번 양회 때 우리가 탁 나가서 요거까지 금리 내려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마 못했는데 이제 또 지금 보니까 역시나 뭐 좀 살아나겠네. 그럼 우리 여기서 더구나 지금 보니까 일본이 뭡니까? 조만간 금리를 갑자기 자기들도 긴축으로 돌아설 거라고 일본이 저렇게 설레발 치네. 그러면 드디어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 아닌가? 엔화가 강세로 가면 달러 지수도 오르는 거 아닌가? 왜 달러 지수가 오르죠? 달러 인덱스에는 달러와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지금 미국도 금리 인하 할 거고 조만간 유럽도 따라서 금리 인하 할 거고 영국도 조만간 따라서 똑같이 움직인다고 다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달러, 유로와 파운드화가 다 결국은 금리 인하가 되면서 약해지는 겁니다. 통화 가치가. 그런데 오직 일본만 금리 인상을 반대로 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본 엔화가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달러는 약세로 빠지는 거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중국이 1년물 금리 대출 금리도 좀 낮추고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가라고 은근히 기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만 보면 어떻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참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설명이 워낙 X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사실 이런 걸 쭉 평소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아니면 쉬운 듯 어려운 얘기죠.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요렇게 위안화입니다. 달러 위안화 환율입니다. 위안화를 이렇게 안정시켜 놓고 바로 엊그저께 1년물 금리도 한번 내려갔고 한 번 더 어떻게 좀 중국 경제를 살려볼까 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다시 위안화가 약세로 쭉 빠집니다. 다시 예전 수준으로 양회 때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죠. 이러면은 못 살리죠. 그렇죠? 보십시오.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전 세계의 어떤 채권 금리의 기준이 되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들 지금 살려야 되는데 부동산의 채권자들이 지금 10년물 미국 10년물 금리가 저렇게 올라갔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니들 지금 돈도 없는데 중국 부동산 회사들아 니들이 비싼 금리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내가 볼 때 니들은 도저히 못 산다.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정리하자. 구조조정하자. 파산시키자. 빵빵 부동산 더 터지게 되는 거죠. 실제 이렇게 내려가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중국이 1년물 금리를 발표하는 날짜에 맞춰서 마치 저번에 양회를 노리고 굉장히 수면으로 못 올라가게 위협했던 것처럼 슬금슬금 올라가고 지금 보십시오. 다시 또 위에 상단이 4.338 근처로 4.25 넘어서 거기까지 금요일날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보이시죠? 딱 중국이 뭔가 살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금리를 조절할 만한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그건 안 되지 하고 지금 따라서 위협하는 이 타짜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런 거를 괜히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하고 인연이 깊어지신 1년, 2년 되신 분들은 이런 움직임 벌써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거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가장 큰 증거를 이제부터 또 말씀드리죠. 뭡니까?
바로 엔화의 움직임이죠. 예. 다음 주부터 지금 바로 내일 모레부터 일본이 엔화 강세로 돌아설 거다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러 약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안화도 안정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일부러 일본 당국이 환시장에서 의도적으로 개입을 안 하면서 의도적으로 오히려 엔화 강세로 가야 되는데 엔화 약세로 오히려 끌고 가는 반대되는 모습이 매번 나오는 걸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도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죠. 보십시오. 지금 저번 주 월요일부터 바닥 찍고 월화수목금까지 쫙 오른 거 보십시오. 다 오른다는 건 엔화가 약세로 빠진다는 겁니다. 아니 드디어 지금 일본이 긴축으로 돌아선다며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들 엔화 강세로 보는 거죠. 엔화 강세로 엔화가 달러당 150엔이 아니라 더 뚝뚝 떨어져서 145엔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겠네. 다들 기대하겠죠. 모든 환시장의 특이 세력들이 일본의 엔화 약세에 배팅하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합니다. 누가 지금 내일 모레부터 엔화 강세가 더 심해지게 한다고 지금 엔화 매수할 때다 하는데 누가 여기서 엔화를 팔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쪽으로 내려가는 압박이 없어요. 그런데도 떴다는 건 뭡니까? 환율 방어 안 하고 일부러 오르도록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엔화가 더 약세에 빠지도록. 왜 이런 짓을 하나요? 엔화가 이렇게 약세에 빠져야만 지금 금리 인하를 예정된 미국이 우리 금리 인하 생각보다 더 늦게 할 수도 있어. 안 할 거야. 자꾸 이렇게 늦추면서 동시에 엔화가 이렇게 약해지면서 받쳐줘야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7개 통화 간에 서로 상대적인 장력의 변화가 생기면서 결국 달러 가치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하고 미국과 유럽 등은 전부 다 금리 인하로 가니까 당연히 달러 약세가 여기서 더 빠져야 된다 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102.99를 넘어서 볼록 튀어 올라오죠. 답답하겠죠. 바로 이런 움직임인 겁니다. 덕분에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원화 보세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더 내려가면서 드디어 이제 다들 한화금융 삼성증권 거기에서 굉장히 연봉 많이 받으시는 높은 어떤 외환 전문가들 다 나와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 환율도 더 안정되고 엔화는 날아갈 거고 그런 얘기 딱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붕 뜨죠?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화. 환율 시장은 귀신도 모르니까 덤비지 마라. 그런 얘기 어디서들 들어보셨죠? 도대체 왜 그러나?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다. 다 이것은 정치입니다. 정치. 지금 여기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그셔놨던 큰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다들 달러 약세로 빠진다고 했던 작년 2월쯤에도 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다들 와서 아유 불쌍한 인간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뭘 한다고 동정할 때도 과연 그럴까요?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지켜봅시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딱 정확히 몇십 년의 추세선 찍고 반등했죠. 내려올 때마다 저는 오히려 없는 돈 긁어서 콩나물 살돈 모아서 달러로 바꿔놨죠. 이 추세선을 보세요. 이번에 드디어 떨어진다 며칠 전에 했을 때도요. 정확히 그 추세선 찍고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환전해가지고 동생들이랑 소고기 한 번씩 사 먹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정말로 이제 엔화가 날아갈 것 같네요. 드디어 이 재미 본 시간은 다 끝나고 달러는 드디어 이제 약세로 빠지고 이제 엔화가 드디어 날아가야 되죠.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런데 어쨌든 이 지난주 월화수목금 보면은 분명히 여기로 더 빠졌었는데 달러는 또 다시 강세로 고개를 들고 일본은 자기들이 긴축으로 돌아설 거다 해서 실제 일본의 10년물 금리도 다시 고개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겠네 하고. 그러면 당연히 엔화 강세로 빠져야 되는데 반대로 저번 주 내내 다시 엔화 약세로 빠져가지고 지금 149엔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환율시장, 국채시장 보는 사람들 다 지금
다 지금 때려치고 지금 다 저기 노가다 뛰고 대리운전 뛰고 하신답니다. 이쪽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움직임. 이번에도 제가 예측한 대로 지금 가고 있죠. 즉 이틀 전에 있었던 중국의 1년물 금리 발표 기준에 맞춰서 또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협해서 중국이 함부로 경제를 못 살리도록 다 환율시장과 국제시장을 미국과 일본이 합심해서 지들 마음대로 싹 드라이브 하면서 매번 중국과 이렇게 경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그러죠. 정리하자면 결국 지난주에 요 며칠간 아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었던 중국 당국의 노력과 그로 인해서 이제 또 한 번 통화에 있어서 완화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기회를 노려보던 중국의 기대는 양회 때 못 내놨으니까 이번에 좀 바꿔보자. 3월 15일 날 1년물 금리 발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또 뭔가를 해보자 했던 중국의 이런 노력은 딱 그 중국의 1년물 금리 발표일에 맞춰서 또 한 번 미국과 일본의 합동 움직임으로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오고 모든 채권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금리도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뭐 거기까진 그렇다 해. 미국이 뭐 저기 물가가 계속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왜 일본은 다음 주부터 긴축이 거의 확실하다고 난리가 나면서 일본 금리도 오르는데 왜 일본 엔화는 반대로 또 지난 일주일 동안 다시 또 약세로 빠졌냐. 아무도 그런 거 설명하는 기사나 어떤 내용 전문가 얘기 없죠. 왜 그럴까요? 지들도 모르니까 그래요. 왜 그런지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달러 강세가 심해지면서 다시 한번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7개월째 결국 1년물의 금리를 동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양회 기간 때 중국이 너무 건너머서 빵 뭔가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도 살리려는 걸 어떻게든 때려잡으려는 지금 바이든 선거를 도와주느라고 작년만큼 모질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국이 일본과 합을 맞추면서 환율시장과 국제시장의 어떤 드라이빙을 통해서 매번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망해라, 죽어라, 쓰러져라 하는 것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또 실제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사들을 대충 바꿔봤습니다. 그 기간에 있었던 거. 중국의 벽계가든 아시죠? 예. 벽계가든 그런 데 가면은 참 예전에 뭐 집안에 어떤 행사 있을 때 주로 이렇게 가족들하고 뭐 대학 졸업하는 자제분들하고 같이 가서 고기 한번 먹고 하던데 그런데 대부분 이름이 다 벽계가든이었죠. 벽계원이라는 이 중국의 비구이한 부동산 회사 역내 위안화 채권 이자 지급에 실패했죠. 그렇게 지금 중국에서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언제 기사인가요? 3월 13일 기사입니다. 바로 며칠 전 기사네. 채권 이자 지급 실패했죠.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기회를 안 주면서 압박을 하니까 결국 큰 돈을 풀어서 얘네를 살리고 싶어도 찔끔찔끔밖에 못 살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 계속 터지는 겁니다. 일이. 이것만 터졌나요? 중국의 현재 2대 부동산 업체인 완커도 지금 문제가 커져가지고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은행하고 그 채무를 은행하고 서로 이렇게 돌려먹게 해라. 채무 스왑을 해서 어떻게든 완커까지 터지는 건 안 된다. 막아보자. 담보부 채권 교환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비상체제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예. 그것도 가만 볼 수 없죠. 국제신용평가업체 무디스에서 나와가지고 야 완커도 디폴트가 날 것 같아. 신용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낮춰버리죠. 바로 그러면 국제투자금이 못 들어오죠. 아주 망해라.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지금 5년물 부동산의 기준금리가 되는 걸 크게 낮추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거기서 뭔가 더 쭉 밀어야 되는데 뭔가 더 힘을 못 쓰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월 달에도 중국 집값은 역시 최저치 주택가격이 잘 안 오릅니다. 9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도 다시 또 위안화 약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고 그동안 열심히 끌어올렸던 중국 상하이 증시도 지금 여기서 뭔가 200일선을 팍 뚫었어야 되는데 양회에서 한번 뭔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게 안 됐으면 이번에 며칠 전에 있던 1년물 금리라도 한번 또 내려주면서 상하이 증시를 다시 한번 빵 위로 뚫는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게 하는데 그런 조치가 안 나오니까 200일선에서 다시 흐물흐물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항생 증시도 뚝 올라가다 떨어지고요. 지금 홍콩의 부동산 모든 정책 뭐 세금 다 지금 다 풀어줬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 다시 한번 힘을 원래 큰 저항선 같은 거 뚫을 때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어갖고 뚫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큰 그 심리적 저항선을. 지금 이게 WTI 유가인데요. 유가도 보면은 바로 저번 그 CPI, PPI 주범이 유가다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죠. 제가 좀 열심히 잘 설명하려고 노력해도 전달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댓글에서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다르게 이제 이해하신 댓글이 있어 제가 또 보충 설명을 댓글로 달았는데요. 그때 했던 얘기도 이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이 점선으로 된 저항선 유가가 계속 꾸준히 그렇죠. 예. 유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 하면서 지금 투기 세력이 11월부터 여기 지금 보면은 들러붙어서 숏을 쳐가지고 오를 때마다 택도 없지 이렇게 푹푹 꺼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오펙도 꾸준히 감산을 하고 뭐 지들끼리 싸우면서 멱살 잡고 감산해 못해 하면서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 가장 큰 손들인 저기 사우디와 러시아가 여차저차해서 계속 조금씩 줄여왔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줄여 하면서 가장 공급자의 큰 손이 된 미국이 같이 또 합을 맞춰주니까 우여곡절 끝에 슬금슬금 올라오죠. 올라오지만 에이, 아무리 올라와도 니들이 더 이상은 안 되지. 국제에너지기구와 오펙 플러스의 어떤 유가 전망이 극과 극이죠. 전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저항받고. 그런데 이날 빵 뚫으면서 두 번째 저항선까지 올라왔죠. 이 뚫은 건 누구의 힘입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다. 그 소식이 한번 빵 뜨는 겁니다. 미국도 재고가 부족하다. 그 소식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번 마지막 저항선 뚫어주는 데는 그런 이벤트가 있고 그럴 때 맞춰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국의 상하이 증시 같은 것도 1년물 금리까지 이번에 15일 날 뭔 얘기 있다 했으면 아마 딱 뚫었을 겁니다. 날라가고. 근데 그렇게 못하게 그 꼴을 못 보게 막는 거죠. 덕분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갑자기 속절없이 또 그렇게 돈 써서 내렸는데 다시 원상복귀되고 끌어올라간 거고요. 자, 다음 주에 빅 이벤트들이 드디어 있네요. 예, 빅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미국, 그다음 뭐 저 금리 결정 뭐 그런 거 나오고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미세먼지가 많이 나와서 어제는 굉장히 날씨 좋아서 다들 산책하고 밖에 운동도 나가시고 좋았죠.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많이 안 좋네요. 예. 항상 재밌는 내용, 좋은 내용으로 그것도 짧고 간결하게 만들어야 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못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40분이네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